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부터 4월 마지막 주까지 6주에 걸쳐서 2020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소설 특집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소설은 올해 돌아가신 지 10주기를 맞이한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의 책 소설을 한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꼽은 작품은 대표 연작 엄마의 말뚝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드리는 2분 퀵서비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잃은 엄마는 오빠를 데리고 송도를 떠나서 경성에 정착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던 엄마가 이제는 나까지 서울 내기를 만들겠다며 데리러 오셨고 송도로 그렇게 나의 서울 생활이 시작됩니다. 오빠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집에 머물면서 서울 사람이 된 것인 줄만 알았지만 실상은 판자촌에서 근근히 삭바느질로 먹고 살면서 주인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신세를 면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빠와 나에게는 단정한 옷을 입혀서 학교를 보내고 또 엄마는 나에게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공부해야 출세한다. 출세해서 신여성이 돼야 된다. 아주 누누이 강조를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을 산 것이라고 내리 보면서도 직접 만나서는 굽신거리는 엄마. 그런 엄마와 함께 억척스럽게 살아간 끝에 집에서 또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작은아마 서울 근교에 사대문 바로 옆에 집을 마련한 게 다행입니다. 그러나 곧 전쟁이 터지고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던 오빠는 전쟁통에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자식과 손자들이 잘 자라준 덕분에 엄마는 그리고 나는 서울에서 그럴듯한 연립주택과 아파트를 옮겨 다니면서 어느덧 중년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노년이 되었고요.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들어온 어느 날 밤 엄마가 빙판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골반뼈가 부러져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뼈를 붙이는 큰 수술을 마친 그날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 때문에 엄마는 헛것을 보고는 헛소리를 내지릅니다. 오빠가 죽던 날, 그날 밤의 일이 그 헛소리의 내용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양쪽이 서울을 뺏기는 와중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됐던 오빠는 공산당 간부의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고 엄마는 수술을 끝낸 와중에 그날의 기억을 꺼내든 것입니다. 수술 뒤에 엄마는 재활에 성공하고 약간을 더 살았지만 끝내 임종을 맞이합니다. 더 이상 삶을 이어나가야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와중에 맞이한 죽음이었습니다. 가족을 그렇게까지 많이 힘들게 하지는 않은 생각해보면 좀 순탄한 죽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 앞에서 엄마와 나의 관계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맛조카는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느라 분주한데 화장해서 강화도에 뿌려달라고 하는 할머니의 요청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매장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매장한 상태에서 나는 엄마의 묘자리를 표시한 말뚝에 새겨진 엄마의 이름 나 기자에 잠잘 숙자 이 이름을 보면서 이야기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이었습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2분 퀵서비스 3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제가 약간씩 끊어서 읽었던 그 부분들이 각각 엄마의 말뚝 연작 1편, 2편, 3편의 주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
핵심을 짚어드리는 이종 보통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청취자 여러분께서 맥받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꼽은 키워드는 말뚝입니다. 소설, 특히 이런 이제 박완서 선생님 같은 대가들의 소설은 사실 이 책을 선정하고 소개해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직접 읽어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와 나와 오빠와 그 주변을 둘러싼 여러 인물과 환경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걸 직접 체험하시는 것이야말로 소설을 읽는 진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그걸 하나하나 풀어서 이야기하기에는 제 능력도 사실 조금 부족하고 이 박완서 선생님이라는 대가의 소설을 마주하기에는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편이죠. 그럼에도 이제 제가 짧게 생각해 봤을 땐 말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요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엄마의 말뚝 연작 소설에 등장하는 엄마는 제가 보기엔 계속해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유식한 말로 부유한다라고도 하죠. 마음의 고향이 없다거나 할까요? 처음에는 마음의 고향이 송도인 것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 와서 처음 자리 잡은 현저동이 마음의 고향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 소설 속에 나는 엄마의 마음의 고향, 엄마의 말뚝이 현저동에 있다 라는 식으로 묘사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말뚝이 현저동이라고 하기엔 그 장소는 다시 아들의 죽음이라는 굉장히 끔찍한 사건을 목격한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송도가 됐건 서울이 됐건 엄마는 오히려 어느 장소였던지 간에 심리적으로 탈출하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동시에 엄마가 거쳐왔던 그 장소들은 엄마라는 존재를 얽어매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이후에 집을 사고 또 딸과 손자들이 성공해서 이제 잘 부양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수술 이후에 그 엄마의 말뚝 2편의 주요 이야기 중에 하나인 이 수술 후에 보여준 발작처럼 그 장소에 머물렀던 기억은 이제 엄마의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발목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엄마가 여성이라는 점도 이렇게 부유하는 삶을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의 얽매이는 삶, 자식의 얽매이는 삶, 또 그 밖에도 사회가 자신에게 강요하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에 얽매이는 삶. 자신은 그것을 벗어 던질 순 없지만 딸에게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면 하고 바라는 삶.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얽매는 게 역설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사실 또한 받아들이는 삶. 그런 이런 종류의 다양한 의미에서 엄마의 삶은 고정과 유동을 동시에 체화하게 된다고나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예 뿌리 받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동시에 나를 속박하기도 하는 이 말뚝이라고 하는 형상화를 통해서 엄마의 삶을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소설 그 엄마의 말뚝 연작 3편의 맨 마지막 장면이 그 가 매장을 한 무덤 앞에 이름이 새겨진 말뚝이 박히고 그걸 내가 보면서 소설이 끝이 나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퀵서비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렇게 삶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찾은 다음에야 이제 말뚝은 자신의 어떤 역할을 다하고 그 자리는 이제 온전히 한 자리에 뿌리 박을 수 있는 비석으로 교체되는 것이겠죠. 그걸 아마 말뚝이라는 대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소설은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이제 저의 관점이고요. 이 소설을 읽으시면서 아마 굉장히 다양한 감상 포인트 혹은 꽂힘 포인트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소설가로서의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셨겠죠. 네, 이렇게 엄마의 말뚝 연작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 책을 더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그런 청취자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콘텐츠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입니다. 제가 이 책을 들고 왔는데요. 이거 표제작이 엄마의 말뚝이지만 이 책이 좀 두껍죠. 네, 사실 앞쪽 한 3분의 1 정도가 엄마의 말뚝 연작이고요. 실제로는 그 안에 엄마의 말뚝 이외에 다양한 단편 작품들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박완서 작가님, 박완서 선생님의 또 다른 대표 단편으로 불리는 꿈꾸는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작품도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박완서 전집 11권인데요. 요 11권을 그냥 통으로 이렇게 한 권을 사셔가지고 엄마의 말뚝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요 전집 11권 안에 들어있는 작품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는 콘텐츠,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의 콘텐츠입니다. 요 책을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엄마의 말뚝이라는 작품을 한번 청취자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았고요. 이제 2020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소설 특집 다음 주에 다룰 책 두 번째 시간의 소설은 손원평의 아몬드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이미 아마 청취자 여러분, 특히 학생 청취자 여러분께도 대단히 유명한 작품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청소년을 위한 소설, 이런 전집 시리즈의 한 권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또 2017년에 출간된 이래 이미 이제 알만한 사람들에겐 다 알려진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어머나 지난해 BTS가 이 소설을 읽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다시 역주행을 하면서 많이 팔리기 시작한 그런 소설입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것보다 BTS 때문에 더 유명해진 손원평의 아몬드를 다음 주에 청취자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